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대표입니다. 자, 감기가 조금 더 심해져서 목소리가 불편할 수 있는 점 미리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짧고 굵게 빠르게 몇 가지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 구독 한 번씩만 꼭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HLB는 철저한 이벤트를 가지고서 매매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목표가 2달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높게 사시거나 물려있거나 하신 분들께는 가격을 다시 한번 재설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략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 자, 그리고 사실상 관세 리스크에 대한 이슈는요 이미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물론 약간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이미 지금도 관세가 100% 이상인데 이게 뭐 200%, 300% 그냥 숫자 부른다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 간에 서로 지금 쉽게 협의를 볼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더 추가로 올려서 공격을 하겠다라는 의지는 당장에는 밝히고 있지는 않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좋은 기회라고 인식을 하고 좀 뛰어드셔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만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현실적인 부분들을 한번 같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HLB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이벤트 종목이다 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주요 경쟁 제품으로 BMS의 옵디보와 여보이, 오늘 검색을 해보니까 3일 전에 간암 1차 치료제로 FDA 승인이 났더라고요. 자, 어쨌든 HLB의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대비해서 미국 시장에 더 선제적으로 먼저 진입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옵디보와 여보이가 이 시장을 독점, 지배하느냐? 그럴 순 없습니다.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이 데이터는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시장을 일시적으로 선점할 수는 있어도 독점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에 경쟁 제품이 선제 승인을 받게 된 상황인데, 근데 제가 좀 찝찝하다라고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은 옵디보 여보이는 BMS 거잖아요. BMS의 병용 임상인데 BMS가 미국 기업이죠. 근데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특히 캄렐리주맙은 항서제약 거고 지금도 항서제약이 캄렐리주맙을 중국에서 연간 1조 원대 매출을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리보세라닙도 지금 중국에서 7, 8천억 원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을 먼저 FDA 승인을 내버리고 해외의 다른 기업들이 돈을 벌어가게 되는 거죠. 미국 현지 내에서. 물론 이 의약품이라는 게 여러분들 생명과 직결된 거기 때문에 뭐 이걸 가지고 장난치거나 하진 않겠지만 워낙에 지금 트럼프 정권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FDA도 중립기관이긴 하지만서도 어느 정도 의식은 한 거 아닐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자주 드려왔었죠. 자, 어쨌든 뭐 결과론적으로는 옵디보 여보이는 최종적으로 간암 1차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았고요. 이제 리보세라닙과 캄렐리 제품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최근에 55,000원을 살짝 깨면서 내려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중요한 건 저는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데이터가 좋아야 돼요. 그쵸? 자,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 란셋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도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에 대한 임상 결과가 실려 있고요. KOL이라 그래서 키 오피니언 리더들도 지지를 하고 있는 약품이고, 아직 FDA 승인이 나지 않은 미승인 제품인데도 유럽의 에스모 1차 치료제로도 추천 등재가 되어 있죠. 그만큼 데이터가 좋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다 갖추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승인만 된다면 압도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분명하게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전략적으로 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목표가 도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격을 재설정할 수 있는 기회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잠시 차트를 놓고 말씀을 좀 드려보면 작년 5월 달에 하한가 두 방 맞았던 때 있죠. 이때 가격 부근에 지금도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이때 시세 정도가 대략적으로 5만원 언저리입니다. 5만원 전후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 그래도 한 3%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54,000원대까지 올라섰지만 이 5만원 밑에 가격은요, FDA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관문 중에 일시적으로 브레이크가 세게 걸렸을 때의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최근에 하한가를 한 방 맞았던 때, 요때가 이제 어쨌든 2차 CRL을 받았던 때잖아요. 2차 CRL을 받았지만 내용을 보니까 1차 CRL 때 보완을 해야 될 거, 그 CMC 제조 공정 실사를 했을 때 경미한 지적사항 1, 2, 3가 있었죠. 그 세 가지가 아직 100% 완벽하게 보완되지 않았다. 좀 더 보완해라 라고 오더가 온 거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차 CRL 자체는 새로운 거, 이 1, 2, 3 아닌 4, 5, 6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새롭게 나타난 게 아니라, 아니 이거나 똑바로 더 하라고, 더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보완 요구사항이 또 들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하한가가 두 방은 가지 않고 직전 수준에서 작년 5월 달에 받았던 그 하한가 부근에서 자리를 잡고 바로 이제
거래가 풀리기 시작을 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은 즉 지금 대략적으로 5만원 언저리의 시세는요 바닥권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철저한 이벤트 종목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매입하고 계신 그 단가,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비중을 낮춰서 일단은 탈출을 했다가 다시 재매수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현금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저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저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기준하에 팁을 한번 오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추가 매수가 불가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추가 매수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면 저는 55,000원 밑에서는 좀 드라이브를 거셔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재심사 요청을 넣었다고 이제 기사가 조만간 나오겠죠. 재심사 요청을 넣었다라는 것만 가지고 주가가 오를 텐데 많이는 안 오를 거예요. 당연한 거고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는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를 최대한 많이 낮춰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보유하고 계신 금액이 9만 원이다. 한 8만 원 정도다. 비중이 얼마 안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데 비중이 많이 실려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내가 한 300주 들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30주 사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300주 들고 있으면 적어도 200주 이상은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단가가 의미 있게 낮아져요. 한 1, 2만 원 정도의 단가는 낮출 수 있게끔 빠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가 매수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단가를 낮추고 재심사 요청을 넣었다라는 소식이 들릴 때 그때 비중을 다시 줄이거나 일시적으로 전량 매도를 해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클래스 1과 클래스 2를 분류할 때 요때 이제 분류 시점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때는요 제가 감히 뭐 어떻게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는 게 그때쯤 가서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클래스 2로 분류될 확률도 좀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거의 지금 클래스 1으로 분류될 것을 한 55% 확률, 클래스 2를 45% 확률을 보고 있어요. 꽤 높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방송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자, 이 클래스 1, 2 뭘로 분류되느냐, 요거는 그때쯤 가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짚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클래스 1으로 분류가 되면은 조금 따라서 쫓아 산다라는 느낌으로 매수를 해도 될 것이고, 클래스 2로 분류가 되면 한 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략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흐름과 전반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체크를 해드리고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언급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문에 참여를 해가지고 미리미리 신청을 해두라는 거예요. 제가 연락을 드릴 수 있게 동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뒤에 한번 설명을 또 드릴 거고요. 아무튼 무리해서 사고팔고 그걸 4848이라고 이야기하죠. 무리해서 사고팔고 하는 것들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겠지만, 지금 대다수의 주주님들의 문제점이 뭐냐, 주구장창 추가 매수만 고려해요. 다른 거는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해도 타이밍을 모르고 타점을 몰라요. 그쵸? 막상 사세요 해도 어디서 사야 될지 몰라 합니다. 세 번째, 재료나 소식이 나와도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확신도 없어요. 그쵸? 이게 악재인지 호재인지도 모르고 빠지면 그냥 악재구나, 오르면 호재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신다고. 근데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노출된 건 악재인데 오히려 악재가 노출돼서 해소됐다라고 생각하고 주가가 오르는 경우들도 있고, 반대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그때그때 분석하고 판단해서 여러분들께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리겠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HLB에 특이사항이 생겼을 때라든지 지금처럼 이러한 전략들 다 보내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문자 딱 한 번 보내드렸거든요, 이번 달에는. 왜냐면 필요할 때만 문자를 보내드릴 것이기 때문에 귀찮게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실제로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에 주도주로 형성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문을 받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제가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동의 없이 문자를 보내면 그거는 스팸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 좀 깔끔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HLB를 한번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요거를 한번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실시간으로 매매 전략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쉽게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게끔 제가 한번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를 클릭하시고 설문 간단하게 참여해 주시면 신청이 되시는 거예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자, 끝으로 짧게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관세 리스크는 사실 저는 끝났다라고 봅니다. 시장 내에 어떤 이슈가 있거나 재료가 있을 때 그 특정 테마의 수급이 붙는 강도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자, 하지만 매우 공격적이고 빠르기 때문에 대응하시기에는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바로바로 판단해서 찍어먹고 종목 흐름 잘 탈 수 있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신났죠.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오히려 가만히 계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자, 이 관세라는 건 사실상 정점이 나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보복을 더 하냐 마냐, 이게 중요했는데 지난주에 중국은 결국에 보복을 더 했고요. 미국산 수입품에다가 관세 얼마 부과한다라고 했습니까? 125% 매기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부과를 할 거지만 추가로 더 올리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끝난 거죠. 그쵸? 지금부터 이제 협상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악재가 맞는데
향후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관세를 더 올릴 일은 일단 없겠구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관세 이슈는 끝났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미 관세가 협의가 다 끝나고 오케이 시진핑 악수합시다 해서 트럼프랑 둘이 손을 잡고 악수를 하면 서명을 하면 그 전에 이미 주가는 신고가에 가 있을 거예요. 중간에 협상 과정들에 대해서 다 기사가 나오고 노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관세가 끝나고 나서 나는 주식 살 거야 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하시려면 지금 뭔가 드라이브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0에서부터 10까지 오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벌써 이 정도 올라온 거예요. 숫자 이만큼 올라온 겁니다. 빨리 지금이라도 해야 남아있는 8이라도 긁어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이번 주가 마지막 기회일 것 같다. 자, 그래서 HLB만 놓고 보더라도 또 좋은 기회가 온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여러분들께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챙길 거 챙기고 그 뒤에 또 우리가 할 것들 같이 한 번씩 하나씩 맞춰나가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HLB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또 실시간 매매 전략 뭐 탈출을 희망하시든 다시 단가를 낮추기 위한 전략을 세우시든 등등 여러 가지로 또 참고해 보실 수 있게끔 도움을 많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